네, 호랑이에 물린 사육사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만 동물원에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가르쳐준 부모도 상당히 황당하고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한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네, 사고 난 건 이제 보셨다시피 어제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예. 사육사 신모 씨가 이제 목에 호랑이에 물린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어떻게 사고가 벌어졌는지 그래픽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호랑이가 먹이를 먹는 내실과 또 전시장이 있고 그 바깥에 사육사가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 예, 호랑이는 보통 내실에서 문을 닫고 먹이를 먹게 돼 있는데 예. 이 내실 문이 열리면서 호랑이가 열린 문으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관리자, A 출입구라고 써 있는 저기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B 출입구 문을 열고 나와서 관리자 통로에서 청소를 하던 사육사를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A 출입구 문이 열려 있는지를 모르고 네네. 사육사는 이제 B 전시장으로 들어왔는데 네네. 문으로 쑥 호랑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육사가 놀래서 B 출입구를 통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때 이제 문을 못 닫아서 계속 쫓아왔나 봅니다. 네, 그것까지는 아직 이제 CCTV가 없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우선 발견된 곳이 사육사 통로 쪽이고 통로 부근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경찰에서 그런 과정 같은 것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네. 매점 주인이 발견했다면서요, 지나가다가. 네, 매점 네. 주인이 안 발견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피해를 당한 사육사분의 그 건강 상태 의식불명이라고 하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사고 직후에 한림대 병원으로 옮겨져서 우선 목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요. 그 상태에서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술을 받을 만한 건강 상태가 되지 않아서 2차 수술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목을 물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건데 호랑이가 네. 목을 물었으면요. 네. 뒤에서 덮쳤거나 뭐 네. CCTV가 없으니까 그 당시 상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아니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었거나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대충 뭐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안전 문제,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뭐 규정을 어긴 문제도 있을 텐데, 그 가장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호랑이가 최근 우리를 옮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 호랑이가 지내던 곳은 50평 가까이 되는 넓은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동물원 내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여우 사육장으로 쓰던 이 좁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베리아 호랑이는 굉장히 넓은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호랑이가 좁은 사육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현희 기자,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그 속보를 전해드리고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집단으로 퇴장을 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대정부 질문 중인데요. 정홍원 국무총리의 교과서 답변에 항의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정부 질문 중에 민주당 어느 의원이 교과서와 관련된 그 질문을 했는데 총리의 답변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뭔가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항의 차원에서 집단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잠시 뒤에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정치권이 계속 복잡하게 전해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 김 원장님. 네. 어떠세요? 이 지금 호랑이에게 사육사가 물린 사건. 어제 기사 보셨죠? 예. 먼저 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CCTV 시설 자체가 없나요?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확인된 바로는 CCTV가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맹수 사육장인데 CCTV가 그러니까요. 없는 것도 예.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들어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이 지금 사고를 당한 사육사가 원래는 그 곤충 관리를 했던 사육사 그쪽이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곤충 관리 오래 했던데 이쪽 분야는 좀 초보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사육사는 87년에 네. 여기 동물원에 들어온 이후에 줄곧 곤충을 담당하다가 올해 초에 발령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호랑이는 잘 모르는. 네. 그리고 나서도 뭐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도 없이 그 다음 날 바로 현장으로 투입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 때문에 안전 수칙 같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맹수에게는요, 임 변호사님, 네. 그 규정에는 둘이 같이 들어가서 2인 1조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연인지 한 분은 퓨마 쪽으로 갔고, 네네. 그 한 분이 이제 호랑이 쪽으로 왔는데, 이 관리 부실 때문에 사육사가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럼 네. 사육사는 동물원 측을 상대로 또 뭐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동물원 측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를 고용한 측에다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육사 자체도 관리 규정을 어긴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이 사육사의 과실 부분도 우리가 상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을 때 얘기고, 이 사안은 업무상 재해에 좀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 처리로 이제 보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재적으로. 예. 자, 문제는요, 호랑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육 환경 때문에 동물을 위하는 그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호랑이 잘못이 아니라 호랑이를 잘못 관리한 동물원 측의 잘못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의 전경옥 대표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20년 동안 그 곤충사에서 일하셨던 분이 맹수사로 가게 됐는데요. 예. 근본적으로 서울대공원의 인사관리에 기본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사육사 같은 경우에는 동물 관리 경험이 많은 실질적인 전문가들인데, 그 맹수사를 관리하시는 분은 계속 맹수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곤충사에 계시는 분이 맹수사를 예. 가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좀 이들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종합적인 플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하.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리모델링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임시거주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호랑이를 전시할, 그러니까 호랑이를 키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저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산 호랑이 받으니까 좀 키워야겠다. 근데 이게 다시 뭐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둘 데가 없네. 어디다 두지? 여우울이 남았네. 여우울이로 옮기고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이 문제였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 호랑이가 25마리까지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번식이라는 거는 종보전에 대한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25마리 중에 근친교배로 태어났거나 뭐 시베리아 호랑이나 벵갈 호랑이가 섞였다거나 이런 호랑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던데 예. 호랑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을 공격할 정도로 이렇게 맹수로 확 돌변할 때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얌전하던 녀석이 갑자기 사람을 공격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 행동이 확 바뀌나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이고 맹수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세계동물보호협회에서는 그 넓은 영역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대표적인 동물로 고양이과 동물인 호랑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예. 동물원을 가서 보면 그 이상행동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몸을 흔들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들을 고양이과 동물들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거는-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펜스가 1.5m라고 했거든요. 예. 호랑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였으면 1.5m 펜스를 넘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 넘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넘는 게 아니고요. 예. 스트레스 때문에 넘기도 하지만 실제로 시베리아 호랑이가 야생에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돌아다니거나 뛰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게 야.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을 위한 행동 전경옥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게요, 펜스를 1.5m, 그게 왜냐면 여우를 키우던 펜스라서 1.5m 이 정도예요. 이 정도를 그냥 훌쩍 넘어갔다면, 아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에 뭐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만약에 넘어갔다면 예. 그 관람하고 있던 어린 아이나 관람객들에게 충분히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렇다면 아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예. 그게 관람용이 아닐 때라도 그 시설을 두면 안 되는, 더구나 관람 시간에 거기다 배치해서 예. 일반에게 개방했다는 게 조금 굉장히 황당하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터지고 나서 호랑이를 또 전시했어요. 네. 기자들 그렇죠. 가니까 호랑이가 거기 있더래요. 얘입니까? 예, 맞아요. 근데 이걸 왜 여기다 놓죠?
처음에는요, 기자들이 요청해서라고 뭐 거짓말 비슷하게 했다가 나중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 갔을 때 호랑이니까 다른 곳에 격리되어 있거나 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전시장에 그대로 전시가 돼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공격했던 호랑이가 그대로 전시돼 있어서 이제 관람객들이 나중에 항의를 하고 나서야 다시 격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와서 저 호랑이래, 저게 사람 무는 호랑이래. 야,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관람객이 봤을 때, 저 호랑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피맛을 본 호랑이잖아요. 굉장히 끔찍하죠. 저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사육사의 그러니까 가족들이 봤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아유, 참.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사육사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는데 좀 건강이 좀 호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갇혀있던 호랑이가 스트레스로 자신을 키워주던 사람을 물어서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스트레스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